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7일 새벽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를 몰아치면서 그 후폭풍 또는 여파에 휘청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선 검찰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논란도 굉장합니다. 거기다가 민주당 또는 한국당, 청와대, 이런 모든 곳이 그 여파에 따라서 울고 웃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의와 공정의 편에 서느냐? 지금까지는 정의와 공정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인 양 그렇게 공표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 조국 사태를 2달 정도 겪으면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는 누가 추구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한 시청자들 또는 국민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바로 단국대와 동양대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양대 잘 아시다시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이번 총장 표창장 의조 문제와 관련해서 초반부터 이거는 학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학교가 총장 표창장이나 의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나는 총장 표창장을 조국 장관 딸한테 준 적이 없다. 1년 번호와 양식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후에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수차례 이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 위임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위임해줬다고 해달라,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달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정경심 교수의 전화를 이어받아서 조국 당시 후보자도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무엇인가를 종용한 것으로 그렇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종용한 내용이 최성해 총장은 보도자료를 빨리 내달라 하고 체근을 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임했다. 그래서 바로 그래야 나도 살고 정 교수도 살고 최 총장도 산다. 우리 법률고문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것이 최 총장의 증언이고, 조국 장관의 증언은 그게 아니라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 이렇게 주장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진실공방을 그냥 양비론으로 또는 양시론으로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조국 장관 주장대로 정말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으면 굳이 전화할 이유가 없죠. 전화 안 해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방의 중소대학에 불과한 동양대가 내일 모레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의 부인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굳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놔둬도 사실에 부합하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의 전화를 이어받아서 뭔가 체근을 했다. 그거는 사실과 다르게 얘기해달라는 것을 체근을 했겠지. 어떻게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걸 체근을 합니까? 상식의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양쪽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저는 한 8대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건 검찰 조사에서 어느 쪽이 진실이다 하는 것이 드러날 텐데, 문제는 그 후에도 동양대와 단국대의 대응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양대는 최성해 총장을 필두로 해서 사실은 동양대의 교직원들은 최성해 총장을 굉장히 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육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동양대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문 네티즌들이 동양대 이 최성해 총장의 학력 문제를 들고 일어나자 그 문제에 관해서 조사를 하겠다면서 동양대를 방문했습니다. 감사팀이 방문한 겁니다. 그 감사팀이 방문해서 10월 2일 날 방문했는데,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동양대 총장의 그 선친부터 계속해서 동양대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박사면 어떻고 학사면 어떻습니까? 또 석사면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왜 지금 이 시기에?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감사입니다. 와서 25년치, 무려 25년치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다 들고 갔답니다. 아마 그 25년치를 한꺼번에 지금
살펴가지고 뭐 트집 잡을 거 없는지, 뭐 트집 잡을 거 있겠죠. 뭐 아무런 트집 잡을 거 없겠습니까?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복감사죠. 만약에 최성해 동양제 총장이 일부 교직원들의 요청대로 총장님 그냥 편하게 사시지 그랬습니까? 편하게 가시지 그랬습니까? 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손을 들어주거나 뭐 위임했다 이렇게 하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임 사건은 그대로 덮어졌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검찰이 수사는 했겠지만 아니 총장이 내가 위임했다고 하는데 물론 위임하는 뭐 증명서 같은 건 없었겠죠. 그러나 총장이 위임했다고 바득바득 우기면 검찰로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성해 총장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교육부 감사팀에 의해서 25년치 법인 이사의 회의록을 모두 다 빼앗기고 최성해 총장은 아마도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대상포진 때문에 지금 영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대상포진 잘 아시죠?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것은 곧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적어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위해서 저는 싸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단국대, 동양대에 비하면 단국대는 훨씬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장영표 교수는 2주간 인턴을 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조국 장관의 딸 조민에게 의학논문에 무려 몇 년간 연구해온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실토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 대학을 간다고 하길래 내가 편의를 봐줬다. 잘못된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데 외국 대학 가지도 않고 고려대학을 갔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인정한 겁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아마 이런 류의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국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8월 22일 이 문제에 관한 단국대 차원의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외부 인사까지 포함해서 총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영표 교수한테 경위서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위서 내는데 장영표 교수 보니까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했을 때 사실상 거의 다 인정을 했더군요. 인정 안 한 부분은 본인의 아들이 서울대 공인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것도 허위 인턴인데 그 부분을 조국 장관의 딸과 인턴 품앗이를 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거의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국대 이 소위원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저는 거의 다 인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위원회가 10월 초에 10월 2일 날 이 예비조사를 끝냈습니다. 끝내고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비조사서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본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비조사가 한 달 넘게 있었죠. 그런데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본조사가 필요하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조사자, 그러니까 단국대 장영표 교수겠죠. 장영표 교수와 조국 장관 딸 또는 아니면 그 의과학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가 아닌 제2저자, 제3저자, 제4저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명이 불충분하고 소위원회의 기초자료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본조사로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단국대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굳이 본조사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외형상 이미 장영표 교수가 대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봐줬다고 그랬습니다. 봐줬다고. 더 이상 본조사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봐줬는데 봐줬다는 걸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허위. 그리고 누가 봐도 의학 논문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딱 보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것도 한영외고에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이과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의학 논문 2주간 인턴하고서 제1저자가 됐다는 것은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국대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단국대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정말 피조사자의 소명이 불충분했기 때문일까요? 소명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했는데 장영표 교수가
그 다음에 기초자료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까요? 기초자료 확보가 뭐가 있습니까? 의과학연구소에서 내라고 그러면 바로 낼 수 있는 일을 거기다 보완하라고 그러면 그 한 달도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본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본조사 외부 인사 2명 이상을 포함해서 총 6명 이상이 90일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것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90일이라고 하면 내년 1월입니다. 연장할 수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자,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단국대가 평상시 다른 사람이 걸린 문제라도 이런 식으로 연구윤리조사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정의의 가치에 부합하냐,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냐, 시청자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장영표 교수가 끝까지 부인한다고 하면 몰라도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도 다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5일날 한국병리학회에서 이 논문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뭐냐면 연구윤리성 심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허위 기재했고, 2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 인턴을 2주간 하고서 제1저자가 된 이거는 연구윤리 위반이다 하는 2가지 이유로 논문을 취소했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의학계의 굉장히 중요한 권위 있는 단체인 한국의학한림원에서도 이 논문에 관해서 황우석 사태에 버금가는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다 하는 발표를 10월 4일에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일이고, 서정욱 병리학 교수는 이 병리학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장관 딸이 제1저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무식해서 그렇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라는 사실이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지, 만약 그걸 제대로 안다면 이런 주장을 할 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병리학회 의사들, 병리학회 권위자들, 한국의학한림원 모두가 다 이 문제에 관해서 연구윤리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국대만은 아니다, 예비조사를 해봤더니 미흡하다, 본조사가 필요하다, 앞으로 최소 90일 정도는 더 조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국대가 얘기하는 정의입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단국대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국 사태 대응에 동양대보다 훨씬 큰 대학인 단국대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일까요? 이 2대학의 이 대응 차이, 온도 차이, 이 부분을 보고서 과연 우리 학생들은 정의의 가치를 어느 대학에서 더 많이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아니 단국대와 동양대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단국대는 마땅히 합당한 응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